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가 신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만약에 프로젝트에 추가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시기 쉽겠죠. 처음부터 한번 따라서 해볼 건데요.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easy UI next 하시고요.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화면입니다. 그 Use Easy UI라고 옵션이 하나 추가됐죠. 얘를 체크하면 세 가지 기능이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제가 이제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크 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니시 하면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다가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 EasyUI라는 패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하려고 하면 개발 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EasyUI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뷰에서 EasyUI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이제 패널이니까 원하는 위치에다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저는 프로퍼티스와 같이 놓고서 사용을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디피니션 쪽에 오브젝트에 뷰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뷰라는 컴포넌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추가하고 서비스 쪽에다가 이제 모델을 저장할 경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해보면 이쪽 하단에 모델이라는 항목이 신규로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저장을 위해서 모델스라는 항목을 만들 거고요. 저는 뷰도 여기에다 넣고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로 해서 뷰스라고 해서 이쪽 경로에서 뷰를 관리하도록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랑 뷰, EasyUI를 활용하기 위한 기능 3가지를 다 추가한 거고요. 화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면도 하나 만들어서 놓도록 하죠. 화면 사이즈를 보기 쉽게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만들 건데요. 이쪽 EasyUI에서 모델 탭에 모델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경로죠. 여기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파일에 New의 모델을 선택하셔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가 조회 조건 영역을 만드는 서비스를 하나 모델을 만들 겁니다. 모델. 서비스 아이디가 동일하게 입력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얘는 DB랑 연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서비스랑 연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서비스 URL은 만들지 않고요. 필드를 3개 정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sDate, eDate, 키워드 날짜를 입력받을 거고요. 기간으로. 그리고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키워드 값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로 시작일자, 종료일자, 키워드라고 쓸 겁니다. sDate, eDate 같은 경우에 날짜니까 나중에 캘린더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를 타입을 date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다 됐습니다. 피니시 하면 모델스 안에 서치 모델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시겠고요. 이렇게 하면 모델 만드는 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뷰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 전에 저는 우선 경로를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로가 이쪽에 되어 있는데 얘를 바꿀 건데요. 우선 샘플을 보기 위해서 얘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뷰라는 폴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뷰 템플릿도 경로가 2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2개를 다 설정하겠습니다. 뷰 오케이 하면 이렇게 경로가 설정됐고요. 이 경로로 가서 제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2개를 넣고 리플레시해 보면 이렇게 뷰 템플릿을 2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제가 생규로 하나 만들 건데요. 템플로 만들 거니까 뷰를 만들겠습니다.
뷰 타입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프리폼, 그리드 뷰, 리스트 뷰. 근데 저는 샘플을 따로 관리할 거라서 샘플이라는 뷰 타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하면 아까 그룹핑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프리폼, 그리드 뷰가 있는데 제가 샘플이라는 폴더로 그룹으로 만들었죠. 샘플 안에 템프 뷰라는 게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려져 있는 화면이 이 뷰 템플릿에 대한 파일입니다. 보시면 주석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석이 참 잘 달려 있습니다. 그 필드 에어리어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실 수 있고요. 제너레이션 어트리뷰트 추가 속성에 대한 것도 예시를 볼 수 있고, 컨텐츠 쪽에 대한 예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getView generation result 이쪽에서 리턴 값으로 쓰는 형태도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주석을 다 이제 막고 보면 실제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는 건 딱 두 가지. getView generation result라는 함수 하나, getView attribute list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정의를 하시게 되면 뷰를 만드는 건 끝납니다. 저는 뷰에다가 그냥 모델이랑 상관없이 버튼 하나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 하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스크립트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걔를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사해서 이쪽 뷰 제너레이션 리절트 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우선 파라미터로 받은 세 가지 파라미터가 어떤 건지 트레이스를 한번 찍어 본 거고요. 그리고 넘어온 데이터는 기본으로는 스트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브젝트로 편집하기 위해서 제이슨으로 파스해서 컨텐츠 정보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 안에 뷰 안에 모델 쪽에다가 컴포넌트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을 담게 되면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필드 아이디는 지금 뭐 따로 필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필드 아이디는 빠져 있고요. 컨텐츠로 표현할 거는, 컴포넌트를 표현할 거는 여기 버튼이라는 걸 만들 거고, 아이디는 btn search, 텍스트로 search라는 것을 표현을 할 거고, 그 버튼이 위치할 곳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이 화면에 표현되는 것까지 완료가 됐죠. 그럼 얘를 이제 화면에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뷰라는 컴포넌트를 배치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타입 디피니션 쪽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 컴포넌트 리스트에서 뷰라는 게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화면에 배치하면 뷰가 만들어지고요. 뷰는 기본 구조는 디비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비전이라는 객체 안에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것처럼 이 안에 컴포넌트들이 생겨나는 구조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모델을 드래그 앤 드랍하면 뷰가 만들어지겠죠. 드래그 앤 드랍하면 뷰 제너레이션 위저드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뷰 템플릿을 선택하게끔 되고,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템플릿 뷰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가지고 온 모델 중에서 모델에 있는 항목 중에 제가 어떤 걸 쓸지 체크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는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필드의 타입이나 아니면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컴포넌트를 표현하는 걸 좀 다르게 한다던가 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놨다면 여기에 표현이 될 거고, 그것도 수정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시 하면 뷰 템플릿이 실행되면서 버튼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서치라는 버튼이고요. id는 btn search라고 만들어졌죠. 이렇게 모델을 가져다가 뷰에다 가져다 놓으면 뷰 템플릿을 가져다가 화면이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과 뷰까지는 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액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은 모듈 디벨로퍼를 통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듈 디벨로퍼를 하나 열고요.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프로젝트로 액션 모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저블 오브젝트 상속받을 것을 액션이라고 할 거고요. 처음에 하는 거니까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게 헬로 월드 찍어보는 거 제일 먼저 해보죠. 저도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라고 만들 거고요. 넥스트. 여기서 서브 그룹이 액션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을 allow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피니시.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헬로 월드라는 액션이 만들어졌습니다. JS 파일이고요. 메타인포 파일이 되겠죠. 우선 메타인포 쪽 먼저 가서 볼 건데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퍼티를 설정하실 수 있고 메서드, 이벤트, CSS, 스테이터스를 할 수 있습니다. CSS랑 스테이터스는 컴포넌트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봐야 될 건 이거 세 가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랑 메서드, 이벤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알럿을 띄울 거라서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추가하고요. 메시지라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받을 포맷은 에디트 타입을 스트링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트 타입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스트링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다른 형태로 에디트 타입을 할 거라면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면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셋 id라는 에디트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뷰에 대한 것도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쓸 뷰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에디트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뷰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뷰 안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와야 된다던가 아니면 버튼을 가져와야 된다던가 그럴 때 선택하기 위한 뷰 차일드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스트링을 쓸 거니까 스트링을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프로퍼티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메타인포 쪽에서 정의한 거를 정의만 하면 바로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인포 쪽에 정의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툴 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툴의 프로퍼티스에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드 어시스트 같은 것을 사용할 때 그 해당하는 메서드나 아니면 이벤트, 프로퍼티가 노출되게끔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메타인포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실제 동작을 정의하는 거는 이쪽 JS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했으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추가를 할 건데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퍼티를 사용할 때는 세터 함수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세터 함수도 하나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넘어온 값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죠. 이렇게 프로퍼티에 대한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만약 컴포넌트를 새로 만드신다고 할 때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 JS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각각의 프로퍼티에 대한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실 때 컴포넌트를 보고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고자 하실 때에도 그런 정보들을 좀 더 확인하셔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런이 있어야 나중에 액션이 실행될 때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런 함수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이 실행되면 저는 알럿으로 this.message 안에 들어있는 값을 알럿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액션도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얘를 모듈 디벨로퍼에서 이제 X모듈 파일을 만들 거고요. 넥스트. 여기서 이제 파일을 보실 수 있는데요. 메타인포에 대한 파일이고요. 언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국어 처리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각각에 맞는 언어를 별도로 처리하실 수도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CSS는 사용 안 할 거니까 제외하고 JS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X모듈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X모듈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경로를 보실 수 있고요. 얘를 이제 복사해다가
프로젝트 안에다가 인스톨 모듈을 하게 되면 이제 저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로 월드라는 액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헬로 월드라는 프리픽스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요. 인스톨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한번 리로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메타인포 쪽에 정의되어 있는 건 툴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툴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불러와야 되고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한번 전체가 리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한 액션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액션 모듈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헬로 월드 액션이라는 오브젝트스에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syUI 쪽에 가봐도 액션 쪽에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게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화면에 가서 이제 이 서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정적되도록 연결을 할 건데요.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위자드라는 게 열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는 이제 트리거에 대한 설정 부분이 나오고요. 왼쪽에는 프로퍼티로 정의되어 있는 리스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타겟 뷰가 여기 보이고요. 제가 추가한 메시지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hello world라고 치면 나중에 이게 알러 창으로 실행되겠죠. 트리거 쪽을 보시게 되면 트리거가 발생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 있고 뭐 다른 이벤트들도 존재하죠. 발생하려고 하는 이벤트를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발생할 뷰가 어디인지 선택을 하시고 이 뷰 안에 어떤 컴포넌트가 클릭됐을 때 발생할 건지 저는 뷰 00에 btn search라는 컴포넌트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hello world 액션이라는 것을 실행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로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넘어가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넥스트 눌러보면 여기는 이제 모델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은 뷰가 하나이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만 있어서 얘 하나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뭐 화면에 여러 가지 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클릭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액션을 실행할 때 필요한 모델 정보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폴트로는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뷰의 모델 정보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용자가 별도로 정의한 값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User Define Agreement 쪽에다가 값을 설정하게 되면 이 값도 나중에 액션 쪽에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인비저블 오브젝트 쪽에다가 이렇게 헬로 월드 액션이라는 게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정리했던 걸 다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열리죠. 그래서 만약에 수정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쪽을 통해서 다시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는데요. 한번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실행됐고요. 버튼을 클릭해 보면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알럿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에서부터 뷰, 액션까지 만드는 거 한번 전체 플로우를 따라가 봤죠. 그러면 액션 쪽에서 이 외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각각의 항목들을 좀 더 추가를 해볼 겁니다. 우선 프로퍼티 추가하는 건 했고요. 그리고 메서드도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노코드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뭐 안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코드를 직접 그 폼에다가 작성하신다고 하면 액션에도 뭐 추가적인 메서드를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쪽 메서드에 추가할 수 있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에러랑 석세스 말고 다른 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정의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알러 창이 똑같이 뜨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call
메시지라는 걸 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메서드에 대한 명칭을 정의하는 거고요. 만약에 리턴 해야 될 값이 있다고 하면 이쪽 리턴에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타입의 값을 리턴할 건지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콜 메시지 할 때 여기에 대한 아규먼트를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형태로 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콜 메시지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인포 쪽에 정의한 거는 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코드 어시스트 쪽에서 표현되기 위한 항목을 정의한 거고, 이거에 대한 기능은 JS 쪽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그냥 함수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콜 메시지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를 하면 입력받은 메시지를 알럿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메서드, 프로퍼티나 메서드 이벤트를 추가하는 것을 이쪽 메타인포 쪽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하는 액션에 JS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ad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메서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죠. 여기서 메서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죠. 근데 화면의 구성은 좀 다른데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아규먼트로 받을 거 정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받을 거에 대한 타입 스트링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좀 다른 게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하게 되면 JS 파일 안에 스켈레톤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원래 사실은 메타인포 쪽에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 기능은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만들어진 건 기본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이라던가 아니면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앞으로 더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안에 있는 스크립트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두 가지의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게 메타인포 쪽에서 직접 작업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추가하거나 할 때는 이쪽이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 하나씩을 추가한다고 하면 여기서 add로 하시는 게 스켈레톤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그쪽이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쓰실 수 있고 저는 주로 메타인포 쪽에 등록하는 걸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한번 사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이벤트를 사용하는 거 해볼 건데요. onSuccess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이 실행될 때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명칭을 제가 스펠링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정의하면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벤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이벤트 앞에 on 언더바 fire 언더바를 붙이게 되면 그 이벤트를 호출하는 함수를 디폴트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건 엔진 쪽에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얘를 다시 인스톨 모듈을 하면 되겠죠. 헬로 월드고요. 인스톨하면 추가가 됐습니다. 다시 프로젝트가 리로드 될 거고요.
그럼 스크립트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화면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하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hello world 액션의 펄 메시지, 제가 메서드를 2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포 쪽에 등록해 놨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아까 신텍스 쪽에다가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디스크립션 쪽에다가 작업을 해 놨다면 여기에 디스크립션에 대한 정보도 추가해서 나오겠죠. 하고 메시지 이거죠. 제가 메시지 테스트 하고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테스트라고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메서드를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onSuccess 이벤트도 추가를 했었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ello world 액션 만들어진 거에 이벤트 쪽에 보시게 되면 onError와 onSuccess 이벤트가 있고요. onSuccess에서 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런이 실행될 거고, 그때 알럿이 떴고요. 완료가 되면 onSuccess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벤트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될지 여부를 체크하는 can 이벤트를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완료된 뒤에 on 이벤트를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벤트도 추가로 만들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쪽에다가 이벤트를 2개를 추가할 거고요. 하나는 can run 이라는 이벤트를 만들 거고요. 하나는 on run 이라는 이벤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return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인포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벤트 인포는 기본 이벤트 인포를 현재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이벤트 인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마다 쓰는 인포 정보가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 그리드에서 셀 클릭했을 때 하는 이벤트는 로우에 대한 값도 가지고 있고 컬럼에 대한 값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만약 리턴했을 때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정보를 같이 담아서 넘겨야 된다고 하면 그 정보를 다른 걸로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인포를 새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인포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를 만들었고요. 얘에 대한 실행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하나 가져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추가하려고 하면 처음에 생성하는 부분 쪽에 add 이벤트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 이벤트에다가 이벤트를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실행됐을 때 호출될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벤트 함수 쪽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an 이벤트와 on 이벤트에 대한 거, 그리고 앞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고요. can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on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위에 add 이벤트 했던 거, 그게 add 이벤트를 안 해놨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외 처리에서 걸리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 핸들러, 사용자가 그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 놨는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용자가 이벤트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벤트를 등록해 놨을 때 밑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형태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이벤트 인포 정보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on 이벤트와 can 이벤트가 두 개가 다릅니다. can 이벤트는 on fire 체크 이벤트, 그리고 on 이벤트 쪽에는 그냥 fire 이벤트가 다릅니다.
체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벤트 함수에서 리턴을 받을 때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냥 만약 실행하고 끝나도 된다고 하면 파이어 이벤트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서 그 이후에 후속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런을 실행할 때 우선 체크를 먼저 하겠죠. 이 이벤트가 실행됐는데 성공했는지, 성공하면 알럿을 띄울 거고요. 그리고 onRun 이벤트도 발생을 시켜줄 겁니다.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on 이벤트는 발생 안 시켜줄 거고요. 함수는 실행이 된 거니까 on success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빌드를 해보죠. 네,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인스톨 모듈을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한번 다시 리로드 될 거고요. 네, 헬로 월드 액션 쪽에 프로퍼티 이벤트 쪽에 가서 이벤트가 추가됐는지 한번 보죠. 네, can run 이라는 이벤트 추가됐고요. on run 이라는 이벤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can run을 실행할 거고요. 그리고 리턴 값을 펄스로 줘서 on run이 실행 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버튼을 클릭하면 can run은 실행이 됐고요. on success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알럿이 뜨지 않았고 on run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았죠. 만약 얘를 true로 바꾸게 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알럿 창 떴고요. 이벤트를 보시면 can run이 실행되고 on run은 실행되고 on success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가 호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액션을 만들기 위한 기본 구조는 다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더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액션을 수정할 때 계속 프로젝트와 모델 디벨로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신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작업이 많아지기도 하고 실제 테스트할 때 좀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어진 액션 파일을 바로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액션스 하고 폴더를 저희가 X모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안에 extLive라는 폴더 안에 액션 모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얘를 true로 하고 OK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액션에 대한 JS 파일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해볼까요? 런을 실행할 때 알럿을 띄울 건데 그 전에 값이 정상적으로 넘어오는지 트레이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하려면 프로젝트를 전체 한번 제너레이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면을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서치 버튼을 눌렀을 때 헬로 월드가 뜨기 전에 트레이스로 헬로 월드 뜬 걸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테스트하는 도중에 스크립트를 좀 바꿔서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액션을 등록해서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중에 사용자한테 배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반영을 할 때에는 이 스크립트를 다시 복사해서 모듈 디벨로퍼로 가서 소스를 붙여넣기 하고 모듈을 다시 만들어서 결국엔 마지막 최종본만 X 모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소스 관리할 때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화면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고 뷰를 만들고 액션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단순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면을 만들 때는 실제 업무 화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조회 영역을 만들고 마스터 영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조회해 왔을 때 그 데이터가 표현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